정상회담 결과 관련해서 브리핑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군대판 이근한 고병천 서훈 관련해서도 짧은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 관련 브리핑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격상 및 실질 협력 확대 방안과 주요 지역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폴란드 총리로서 27년 만에 양자 방한이자 투스크 총리 취임 이후 아시아 지역 첫 순방을 계기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1989년 수교 이래 양국이 쌓아온 두터운 신뢰와 우위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 방산, 에너지, 인프라는 물론 첨단 산업, 과학기술, 우주 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최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호혜적인 방산 협력을 강화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양국 간 442억 불 규모의 방산 총괄계약 체결 및 이후 이어진 후속 이행계약 체결을 높게 평가하며 우리 기업의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노력 등을 강조하며 자녀 이행계약의 체결도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투스크 총리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투스크 총리는 한국 방산의 신뢰성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이 폴란드의 자체 방산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무역 투자 분야에서 양 정상은 양국 교역 규모가 100억 불을 돌파하고 누적 투자 규모가 88억 불에 달하는 등 경제 협력이 지속 확대되어 왔다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비유럽 국가 중 폴란드 내 최대 투자국임을 강조하면서 배터리와 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400여 개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현지 거주증 발급 지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한국 기업들이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에 감사를 전하면서 거주증 발급 문제 등을 각별히 살펴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배터리 및 에너지 분야에서 양 정상은 배터리 분야 협력 확대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배터리 공장 투자로 폴란드 내에 조성된 배터리 생태계를 기반으로 양국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했고, 아울러 폴란드 내 관련 입법 과정에서 우리 배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전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 한국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양 정상은 인프라 분야에서도 양국 간 기존 인프라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공항, 고속철도 사업 및 바르샤바 트램 교체 사업 등 폴란드 내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스크 총리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 정상은 1993년 체결한 한 폴란드 과학기술 협력 협정을 기반으로 양국 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고, 수소, 나노 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및 우주 등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직결되어 있다는 공동인식 아래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정세 등 주요 지역 이슈와 관련한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상황에 직면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 폴란드 정상회담은 EU와 나토 주요 회원국이자 우리 기업의 유럽 진출 교두보인 폴란드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실질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공동성명은 정무, 안보 방산, 경제, 과학기술 등 각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이슈 및 글로벌 무대에서 양국이 공통의 인식 아래 소통과 조율을 심화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만큼 향후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 짧게 하겠습니다. 군대판 이근한 고병천 서훈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경찰이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에 대한 취소 조치에 착수한 가운데 어제 한 방송에서 보안사 이근한이라 불린 군대판 고문기술자 고병천이 받은 훈장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 그가 받은 보국 훈장이 부처의 무관심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지금껏 박탈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한 범죄는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는 뜻을 확고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받은 서훈이 정부 부처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일에 경정을 울린 이 해당 보도에 감사를 전하면서 정부는 향후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 이행이 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네, 뉴스원 한채준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폴란드산 소고기 국내 수입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폴란드 총리가 언급을 했는데 관련해서 수입 절차를 밟는 것을 좀 추진한다고 보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양국 간 방산 총괄 계약에 대한 안정적 이행을 당부를 하셨는데 오늘 폴란드 총리가 이에 대해서 좀 확인해 주거나 좀 답변해 준 바가 있으면은 그것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확대 회담 가운데 폴란드 총리께서 농담으로 8단계까지 수입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단계가 마무리되는데 5년이 걸렸다. 남은 3단계가 3년이 걸린다면 내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라고 농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과 관련해서 확답이라기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라는 답을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공동 연설문 회담문 발표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정도 반영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다 못 들었는데요. 어떤 안정적인 말씀하신 거죠? 네, 그 답변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브리핑 내용 안에 2022년 양국 간 이어진 이 체결 및 이후 이어진 후속 이행 계약 체결을 평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 정도 대답이 있었다. 제가 이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내용 정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한국이 실소유한 선박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지정한 루트로 통과를 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 정부와 사전에 교감이 좀 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아까 이재명 대통령과 폴란드 총리 정상회담에서 중동 위기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의 공급망 협력 강화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좀 여쭤봅니다. 네, 그 공급망 확대나 다변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브리핑 해드린 정도 선에서 이야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 삼포르TV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아까 전에 좀 답변을 주시긴 했는데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2023년 12월에 투스크 총리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이전 정권에서 맺은 방산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표하면서 좀 논란이 좀 됐었던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금융 지원과 관련한 부분들이 좀 논란이 좀 됐었는데, 지금 얘기 나오시는 거 봤을 때는 그렇게 좀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들은 다 제거가 돼서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추상적으로 그냥 같이 잘 해보자는 수준의 이야기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실무 협의진들이 더 얘기를 나눌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지금 현재로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브리핑 드린 내용 정도로 자녀 이행 계약의 체결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투스크 총리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이고, 저희 역시도 그 계약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요청했고, 상호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 인식은 어느 정도 됐다 정도지, 구체적인 이행계 같은 거는 아마 상세 이후에 절차가 이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질문 제가 못 본 분. 대변인 아시아투데이 홍삼입니다. 네. 저 오늘 이스라엘의 반인권적인 군사행동 규탄하는 내용의 유엔 인권 이사회 결의안을 우리나라가 표결해서 이제 기권표를 던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관련 내용이 맞는지, 또 이거 관련해서 입장이 있으시면 좀 밝혀주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아직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마치는 대로 다시 공지를 드리거나 간사 통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대변인님, 뉴시스 김영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국 시간 밤 11시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상 봉쇄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호르무즈 내에 있던 저희 선박에 대한 어떤 철수 이런 거는 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에너지 수급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측 대처가 준비된 게 있을지도 여쭤봅니다. 네, 에너지 공급과 수급에 대한 우려는 사실상 당장 종전이 된다고 하고 휴전이 된다고 할지라도 경제적 여파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저희가 준비 중이다, 긴장하고 마련 중이다라고 대답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동부 시간으로 13일 오전 10시부터 이제 이란 출입 해상 교통 봉쇄하겠다, 이 기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정부는 관련 사항을 좀 주시하고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제법 보호 대상이기도 하고요. 이에 기반해서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바라는 그 마음을 갖고,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우리 국민의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 중입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여기서는 카메라 끄고 혹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